안녕하세요. 언어행자 폴리글라 세레나입니다. 지난 영상에 두 번째 투어 날에 대한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투어에 대한 총평, 그리고 추가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어를 하면서 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 투어 때 못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잘 해보고 싶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두 번째 투어를 수락을 하게 되었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투어의 부족한 점들을 그래도 많이 보충을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투어의 손님 특성이 지난번 투어 달리 나이가 더 젊고 30대였고, 그리고 이제 부부였고, 한국에 나름 관심도 있고 이제 좀 유쾌하고 이런 분들이어서 조금 더 쉬웠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차로 잠깐 이동하는 시간에 너무 그냥 흘려보낸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오히려 차가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설명을 집중해서 듣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막 자료도 준비하고, 이제 마치 공항에서 손님 픽업해서 올 때 한국에 대한 개관,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아마 이 투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 처음 온 분들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해서 설명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이제 또 이번 투어에서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 투어에서 아쉬웠던 점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에서 지금 방문하는 곳들이 조선시대부터 이제 뭐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는 이제 그 시기에 해당되는 뭐 유물이라던가 유적, 관광지를 방문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끔 이제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제 언급이 조금씩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언급을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역사 유적에 가서 일제강점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좋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역사적 사실만 전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느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일본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뭔가 이렇게 일본이 잘못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너네는 일본을 싫어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분들이 뭐 한국 역사에 대해서 정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관심이 있다고 했고, 파친코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어떤 일본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일본 관련 설명을 넣은 게 뭔가 또 일본을 뭐 욕한다든지 그걸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냥 설명을 이제 들을 때마다 뭔가 일본이 뭔가 잘못을 했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했다라는 설명 때문에 그랬는지 그렇게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명을 못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이제 이 시대에 거친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명이 들어간 거다 하면서, 이제 오히려 지금 현재 일본인들과 한국인들끼리는 되게 친하게 지내고, 또뭐 일본 사람도 요즘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 일본어를 할 줄 안다, 일본 여행도 자주 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제 답변이 좀 아쉬웠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분들이 먼저 점심을 먹자고 제의를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점심을 같이 먹을 생각이 없어서 거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점심 먹고 나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약간 그분들 약간 상처를 받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점심을 같이 먹을 수는 있는데 원래 제가 밥 먹는 것도 좀 느리고 누구랑 같이 먹으면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친한 사람하고 먹을 때는 내가 말을 좀 안 하거나 혹은 늦게 먹어도 이해를 해주는데, 이게 또 내가 가이드로서 뭔가 같이 밥을 먹는데 혼자 막 느리게 계속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좀 거절을 했는데, 그런 태도도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투어와 두 번째 투어를 하는 동안 그 한 달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
저번에 첫 번째 투어도 마치고 이제 이런저런 뭐 시간이 지나면서 든 생각이 일단 이 일을 해서는 먹고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나에게는. 보통은 가이드로 뭐 성공을 하거나 혹은 돈을 좀 버시는 분들은 결국은 단체 투어를 리딩을 해야 되는데 제 성격상 어떤 기질상 단체를 이렇게 이끌고 막 3박 4일을 다니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데 물론 자아실현도 중요하지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대 보험 되는 여행사의 뭐 오퍼레이터라든지 좀 관련된 일 쪽으로 나는 방향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이제 5월 초인데 보통 여행업 이런 게 이제 한두 달 전이나 혹은 뭐 두세 달 전에 예약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내용이 이제 넘어오면서 가이드한테 너 이날 시간 되니 일할래? 라고 일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5월 초면 이제 6월이나 혹은 좀 어려면 7월 정도의 일이 이제 지금 확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여행업 특성이 이제 4, 5, 6월 약간 봄하고 초여름 이 정도 그리고 9월, 10월, 11월 가을 그러니까 주로 봄, 가을이 성수기이고 여름, 겨울은 관광객 숫자가 확 줄어서 베테랑 가이드들이 아니면 거의 일자리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전 베테랑도 아니고 지금 5월 초면은 이제 6, 7월에 이 일이 들어와야 하는데 7월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6월 한 달 남았고 그렇게 해서는 먹고 살기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일단 이제 가이드로서 뭔가 일을 해보는 거는 이제 이렇게 경험했다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투어 끝나고 며칠 뒤에 또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6월 초에 또 혹시 이 투어를 또 할 수 있냐고 또 똑같이 2명이 오고 서울 시내를 투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이쪽으로 일을 할 생각이 없으니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장님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좀 사대보험이 되는 일을 찾아보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서류도 넣고 뭐 이렇게 면접도 보고 있다. 만약에 그때까지 취업이 안 되면 일을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취업이 되면 제가 일을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일을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보냈어요. 사정을 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 한다고 하고 혹시 이제 취업이 되거나 뭔가 안 될 상황이 생기면 미리 말을 해줘라. 그럼 자기가 스페어를 구하겠다. 대체를 구해서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 확실한 게 좋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기대하지 않았으나 3번째 투어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째 투어는 정말 파이널이다.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제 저의 관광 가이드, 여행 가이드로서의 경험은 아마 3번째 투어에서 거의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는 뭐 박물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일반 회사 혹은 여행 업종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취업 진로라던가 또 얘기할 주제가 생기면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